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목입니다. 오늘은 그 칼만 필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칼만 필터는 이전에는 이제 미사일이나 항공기 등에 쓰이다가 요즘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모터 제어 부분에서 이제 센서리스 같은 이제 이런 데 FPGA를 활용해 가지고 사용을 이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과거에는 이제 칼만 필터에서 이제 좀 말로만 들었지만은 실제로 이제 좀 공부를 할 기회가 사실 좀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좀 책을 한 두 권 사가지고 좀 공부를 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이제 이 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가지 책인데 일단 요 칼만 필터 알고리즘 이 책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이론 위주고 이제 증명 위주가 돼가지고 이제 칼만 필터를 이제 약간 좀 이제 원리적으로 이제 좀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확률적인 어떤 그런 증명부터 해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 책은 좀 이론 중심이라서 좀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실무 중심입니다. 실무 중심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머릿말에 보면은 이제 이미 이제 증명되어 있는 그런 이제 확률 이론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이제 할 필요가 있냐. 그냥 바로 써먹으면 되지. 이제 거기서 이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책을 한 3분의 1 정도 지금 이제 봤는데 그 일단 우리가 이제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뭔가 당장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방법을 좀 이제 좀 제공을 좀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만 필트를 잘 모르는데 이제 빨리 좀 뭔가 응용을 해야 된다 하는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이 책을 좀 먼저 공부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익숙해지면은 이제 좀 깊이 알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이 책을 로 넘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좀 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할 자료는 이제 이제 실무 중심으로 나와 있는 이 책을 조금 이제 초반에 공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이제 찾은 자료인데 이제 선형 칼만 필드 기초해 가지고 이제 좀 이 있는 이제 뭐 리포트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좀 공부를 좀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좀 이제 칼만 필트라는 걸 처음 공부한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제 좀 이렇게 시작한다 뭐 이런 정도로 좀 이제 이해를 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해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좀 예, 같이 좀 이 공유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일단 이제 요 책에서 이 책에서 이제 설명하는 게 이제 초입 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제기 필터 이제 평균 내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값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쭉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제기 필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에 있던 값들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에 오는 값들을 이제 또 계산해 평균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시간적으로 이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도 좀 절약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전체를 다 이제 저장했다가 평균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전 값을 이제 기억하고 있다가 또 이제 그 다음 값 들어오면 또 평균 내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시간적으로 이제 어떤 평균을 내는 건 좋은데 값이 이제 이렇게 그냥 일률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겠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변하는 걸 우리가 이제 반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이동 평균 필터. 그러니까 제기 필터는 이제 숫자가 들어오면 이제 전체를 다 이제 이 평균을 하는 건데 이동 평균 필터는 내가 이제 구간을 딱 정해 놓으면 예를 들어 이제 뭐 5개면 5개다, 10개면 10개다 하면은
그 이전에 이제 10개 구간만 이제 평균을 계속 내면서 이제 쭉쭉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뭐 이제 미사일이나 그다음에 자동차가 이제 이동하는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따라서 이제 하겠죠. 그 이동 평균 필터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우리 그 주식 그 이제 뭐 일별, 월별, 뭐 연도별 뭐 이런 거 이제 산출할 때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동 평균 필터도 이제 이런 과도한 노이즈에 좀 취약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얘기는 뭐냐면은 그 이제 우리가 디지털로 이제 뭔가 그 이산 데이터를 이제 계속 이제 받았을 때 걔를 우리가 그 필터링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디지털 신호를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기 필터는 이게 평균하기 때문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실제 이제 움직이는 걸 반영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실제로 움직이는 걸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동 평균 필터를 이제 쓰는데, 이것도 이제 어떤 과도한 노이즈에는 좀 취약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는 게 이제 이런 1차 이제 로페스 필터를 이제 그 요 평균 이동 평균 필터에서 1차 이제 노이즈 필터, 로페스 필터를 추가를 해가지고 이제 필터링을 하면은 좀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다. 그 이제 라는 건데, 그 1차 이제 우리 로페스 필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저기 그 이제 위상 지연이 이제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 책에서도 이제 설명하는 게 뭐냐면은, 요 책에서 이제 설명하는 게 그 일단 1차 이제 로페스 필터는 시간 이제 지연이나 위상 지연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그 추정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칼만 필터가 이제 얘를 이제 원래 보완하는 어떤 개념으로 출발했고, 어떤 확률적인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시간 지연 없이 이제 그 값들을 추정해내는 필터다.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은 이제 그 이 리포트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 일부를 좀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칼만 필터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이제 그 생성되었다는 거,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가 그 로페스 필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노이즈가 쓰면은 여기서 이제 필터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 지연이 생기는데, 그 칼만 필터 같은 경우는 일단 백색 잡음을 이제 어떤 시스템 수학적으로 모델링된 어떤 시스템에 통과를 시킴으로 해가지고 이제 뭔가 신호를 얻어가지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제 좀 이제 정확한 부분이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런 개념이죠. 이제 백색 잡음이 수학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시스템을 통과하면 시스템과 연관되어 확률적으로 출력을 예측할 수 있다. 이제 그게 이제 이 칼만 필터의 어떤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제어공학에 보면은 이제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뭐 관측기, 이제 추정기, 이제 이런 걸 만들어내는데, 그 좀 이제 블록이 그 개념하고 좀 비슷하다는 좀 생각도 듭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결국에는 칼만 필터 자체가 이제 상태 방정식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제 요런 부분이 있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칼만 필터는 이제 어떤 그 시스템의 어떤 상태 방정식의 어떤 이제 그 파라미터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그 추정하는 이제 그 추정기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로페스 필터의 문제점,
일단은 이제 시행착오의 반영이 어렵고 그다음에 위상 지연이 생긴다. 이제 요렇게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로페스 필터 같은 위상 지연이 생긴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칼만 필터의 장점은 이제 그 예측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를 이제 저장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순차 처리가 가능하고 이제 위상 지연을 이제 그 최소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예측 시스템이기 때문에 위상 지연이 거의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약간 있긴 한데 이제 거의 무시할 정도로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만 필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전 추정 값에서 그다음에 칼만 개인을 이제 곱해가지고 사후 추정 값을 얻는다. 그러니까 추정 값이 이제 두 개죠. 이제 그러니까 이전 값을 가지고 한번 추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사후 추정하고 그런 두 단계를 거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칼만 필터 추정 알고리즘에 이제 사전 추정치에다가 칼만 개인을 추정 개인을 이제 곱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정항을 이제 더하면은 사후 추정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설명하는 거는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설명하는 게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보여드렸지만 이제 매트랩으로 이제 요걸 그대로 구현을 해가지고 이제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사전 이제 추정을 합니다. 사전 추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칼만 개인하고 이제 공분산을 이제 구해가지고 사후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 추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칼만 니덕을 계산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값이 이제 이제 그 값이 이제 공분산 행렬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예측한 값이 실제 시스템하고 이제 연계했을 때 의미가 있냐 없냐. 그래서 의미가 없다 그러면 이제 버리는 거고 의미가 있으면 이제 사후 추정 값을 이제 넣는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이 확률로서 이제 구현해가지고 구한 사후 추정 값이 이제 공분산을 구해가지고 우리 시스템에 이제 어떤 파라미터를 이제 적용해 봤을 때 이게 택도 없는 값이다 하면 버리는 거고 뭔가 의미가 있다 그러면 이제 추정 값에 반영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만 필터 설계 절차가 이제 이 시계열 모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태 방정식으로 나타내는 이제 그러니까 상태 방정식을 이제 구한다는 거죠. 상태 방정식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이런 식으로 이제 상태 방정식을 이제 구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가장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칼만 필터에서 이제 상태를 추정하는데 그 추정 단계는 이제 예측 단계하고 필터링 단계 이제 두 가지다. 여기서 이제 이제 사전 추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칼만 필터 공분할 구해가지고 이제 반영해가지고 이제 사후 추정 값을 구하는 거. 그래서 예측 단계, 필터링 단계 이제 이렇게 나눠진다. 그래서 예측 단계, 그다음에 이제 추정 단계. 그래서 이제 사전 이제 추정값하고 공분산을 구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칼만 개인을 구해가지고 그다음에 사후 추정값하고 다시 이제 공분산을 구하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추정값하고 공분산 구해가지고 이제 추정값 구하고 공분산 구해가지고 요 추정값이 이제 택도 없는 값이자 아니면 이제 뭔가 의미 있는 값이자 그걸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전체 이제 모델은 이렇다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상태 방정식은 이제 요건 잘 아는 거죠. 이 대입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사후 추정 값은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상태 방정식에서 A, B 이제 우리가 이제 파라미터 이제 행렬들이죠. 얘를 가지고 이제 이제 확률적으로 연산을 해가지고 이제 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어떤 시간 지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로패스 필터를 하면은 이 개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상 지연이 생기는 거죠. 이제 시간이 주파수 올라갈수록. 그런데 이제 칼만 필터는 예측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위상 지연이 이제 거의 없다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좀 어떤
그 추정 예측치가 시간 지연 없이 그냥 딱 맞아 떨어져 간다는 그게 이제 좋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이제 요 책에서 이제 제시한 예제를 매트랩으로 이제 좀 구현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책에 보면 이제 그 함수가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칼만 필터 함수하고, 그 다음에 칼만 필터 함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잡음을 입력하는 함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테스트 시뮬레이션 코드 이제 요렇게 이제 그 예제가 이제 세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만 필터 함수는 이제 요렇게 구성되는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이게 조기치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뭐 이게 이제 모터 제어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그 상태 방정식은 우리가 이제 저 전달 함수에서 상태 방정식을 구하면은 요 A, B, C, D 값 이제 요 저기 행렬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상태 그 이제 요 칼만 필터도 이제 그 예측 값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전 사후 추정 요 식으로 하면은 이제 A 행렬, Q 행렬, H 행렬, R 행렬이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A 행렬은 시스템 행렬이고 Q 행렬은 입력 행렬이고 요거 이제 대비되는 이 개념이죠. 그래서 H는 이제 출력 행렬이고 R은 이제 그 노이즈 항에 연관되는 이제 그 개인 같은 거다. 그래서 이제 요걸 우리가 이제 요 초기 값을 알면은 얘를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상태 방정식을 통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제 요렇게 이제 나온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스템의 상태 방정식을 알면은 요 파라미터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아까 이제 제일 처음에 어렵다는 게 이제 이 모델을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게 사실은 가장 이제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시스템을 잘 알고 얘를 이제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하는 게 이제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칼만 필터 알고리즘도 이제 이게 사전 추적 그다음 칼만 필터 구해가지고 사후 추정 값을 구하고 거기서 공분산을 구해가지고 이제 그 사후 추정 값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판단해가지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그 이제 요 예측 값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득 계산하고 그 다음에 사후 추정 값하고 오차 공분산 구하는 요 단계가 요 그냥 그대로 그냥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A하고 그 다음에 Q, H, 그 R 있든 썼든 이제 요런 이제 변수들이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시스템이 수학적 모델링으로 한 이제 상태 방정식에서 나온 이제 그 행렬 값들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잡음을 이제 그 포함하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까 이제 좀 설명을 이제 못했는데 이제 요 예제는 뭐냐면 이제 이게 80km, 80m/s로 이제 원래 열차가 이제 달리는데 그 달리는 열차의 이제 원래 속도하고 그 다음에 위치 정보를 같이 이제 측정을 한다고 했는데 실수는 이제 그냥 위치 정보만 이제 이게 기록이 되고 이제 저기 속도 정보는 이제 그냥 기록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칼만 필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위치 정보만 위치하고 시간 정보만 가지고 이제 속도 정보를 이제 추정해 내겠다 하는 이제 그 상황을 이제 저기 상정해 가지고 이제 매트랩 이제 코드를 이제 구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위치 값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속도 예측 값인데 거기에 이제 원래 80으로 이제 일단 달렸다고 이제 일단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노이즈를 이제 백색 노이즈를 이제 인가를 한 거죠.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래 해봤을 때 이제 요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점이 이제 그 이제 위치 측정 값이고, 그 다음에 선으로 된 게 이제 칼만 필터로 이제 예측한 값이다. 이제 이런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속도를 추정해 보니까 거의 80m/s 해가지고 이제 요렇게 이제 그때 추정한 이제 속도가 이제 이렇게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80m로 열차가 이제 계속 달렸다고 가정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뭐 이제 90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70으로 갔다가 이제 요렇게 이제 달렸다고 이제 예측을 한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위치 정보만을 가지고 어떤 속도 정보를 이제 역으로 이제 산출했다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어떤 이제 좀 탁월한 예측 기능이 있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요 책에서는 없는데, 원래 이제 요 R이 이제 원래는 요 원래 코드 이제 그 제로로 되어 있었는데, 얘를 좀 이 바꾸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좀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0, 그 다음에 50, 100으로 이제 바꿔봤는데, 약간 이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이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노이즈 이걸 크게 하면 할수록 약간 얘가 약간 좀 이 둔감해지는, 위치의 예측값이 약간 둔감해지는 그런 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0으로 하게 되면 거의 이제 실적지를 거의 이제 따라가는 수준이고, 여기서 보면 이제 노이즈가 이렇게 이제 좀 아주 이 고주파 노이즈들이 많이 섞여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R을 이제 늘리면 늘릴수록 약간 좀 약간 둔감해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H 값을 이제 요 좀 바꿔봤습니다. 바꿔봤는데, 이 H 값을 이제 그 1.1, 1.2, 1.3을 바꿔보니까 예측치가 이제 실적지를 좀 많이 벗어나는 그런 게 좀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위치 예측지도 이제 그 1.1보다는 1.2가 좀 커지고, 1.2보다는 1.3이 더 커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속도 값도 80에서 이제 좀 점점 이제 멀어지는 이제 그런 이제 좀 이제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요 파라미터를 바꿔서 이제 그 예측 값이 좀 빗나간다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칼만 필터를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우리 시스템의 어떤 그 상태 방정식을 수학적 모델로 상태 방정식을 정확하게 이제 구하는 게 중요하다. 예,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 그래서 이제 요 책에서도 사실은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이제 이제 여기 나와 있죠. 이제 여기 보면 칼만 필터의 실제 문제에 적용할 경우 가장 어려운 부분은 스텝 1의 모델링이지만, 여기서는 예, 이 부분을 생략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칼만 필터를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공부를 이제 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칼만 필터의 어떤 예측 알고리즘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그에 못지않게 우리 시스템을 정확하게 알고 걔를 수학적 모델로 이제 정확하게 이제 구현하는 게, 그게 이제 좀 이제 급선무다. 뭐 그렇게 좀 예,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원래 이제 우리 그냥 평균하는 이제 순차적으로 평균하는 어떤 재기 필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질적인 어떤 추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동 평균 필터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1차 필터를 썼다. 그런데 이제 요까지 하게 되면은 일단 이제 시간 지연이나 위상 지연의 문제가 발생된다. 그래서 칼만 필터가 이제 이해를 보완하기 위해서 확률적인 기법을 통해서 이제 어떤 예측 이제 시스템을 만든 게 이제 칼만 필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전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칼만 이득을 계산한 다음에 사후 추정 값을 내고 그 다음에 공무상을 통해서 이제 시스템과 이제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다. 요게 이제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트랩으로 이렇게 구현을 해보면은 이제 그 우리가 만든 시스템의 어떤 이제 그 파라미터를 바꾸면 추정 예측이 이제 좀 차이가 많이 벌어지기도 하고 좁혀지기도 한다 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칼만 필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고, 그래서 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제 저도 이제 이 공부를 하는 이제 그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으로 공부해야 될 것도 많은데, 일단 뭐 제가 이제 이해한 부분까지만 이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좀 그 공부를 좀 더 해가지고 좀 더 깊이가 있어지면은 그때 조금 그 제대로 된 이제 걸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좀 오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 이제 칼만 필터에서 공부를 하시려는 분들은 요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이 우리나라는 요 두 권밖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요 책은 이제 좀 이론 중심이고 좀 어렵다. 그 다음에 일단 실무 중심으로 이제 조금 갈라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책이 좀 좋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사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